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오입니다. 자, 뒤쪽에 소방시설론 문제 이제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보면 이제 한 116번까지 있으니까 한 번에 한번 가볼게요. 79번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음향장치에서 음향을 발해주는 감지기. 이거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죠. 지금 딱 보니까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0번 보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음성 입력 실외에 설치하는 실외. 그러니까 실내가 있고 실외 출력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자, 실외 출력은 3W, 실내 출력은 1W.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조금 더 뭐가 커야 돼요? 소리가 좀 더 커야겠죠. 출력값이 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81번.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신고를 받은 후, 그죠?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 자, 짧아야 되죠. 이게 길면 안 되죠. 이게 몇 초 이하? 10초 이하. 자, 8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일단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발신기라는 부분이 있다. 발신기. 여기 이제 뭐가 있다? 감지기가 있다. 그죠? 이렇게. 제가 감지기, 여기가 발신기. 그래서 감지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준다. 감지기에서 자동으로 주고, 그리고 발신기에서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준다. 자, 누구한테 준다 그랬죠? 여기에 수신기한테 준다 그랬죠. 그쵸? 맞나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뭐가 달리는 경우가 있다? 중계기가 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다시 쓰면 이런 애들.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음향장치는 여기 안에 내장돼 있으니까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 수신기 부근에 설치하는 음향장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닌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소화전은 따로 없습니다.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고, 표시등은 여기 달린다 그랬죠. 발신기 안에 위치 표시등이라는 게 달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라는 거예요.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8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화재 발생을 표시하고 경보해주는 장치를 얘기한다. 맞죠? 그쵸? 수신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 감지기란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을 자동이나 수동, 뭔가 이상한 게 감지기는 수동 개념이 전혀 없죠. 그쵸? 3번, 경계구역이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발신기는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애. 그죠?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정의는 84번. 자, 경계구역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신호를 유효하게 수신도 할 수 있고 발신도 할 수 있는 구역. 맞나요? 근데 여기 이제 갔을 때 면적과 길이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면적 650,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면 안 되죠. 자, 3번에 가보면 4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가 400이 아니었죠? 얼마였어요? 500이었죠. 500.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정답 3번. 그러니까 경계구역 설정 방법도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탐에서 그나마 또 나올 만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됐나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600에 50, 하나의 경계구역은 또 2개 이상의 건물에도 미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자, 지하구 기준도 있어요. 지하구.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자, 85번 볼까요? 우선경보 방식으로 자탐이 설치된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종이 울려야 하는 층수로 오른 것은, 자, 건물은 11층짜리 건물이다. 자, 제가 우선경보 방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회 이상일 때. 그죠? 자, 공동주택은 2회 이상일 때. 제가 음향장치 경종을 울려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모든 전층에 울려주는 게 아니죠. 2층 이상일 때와 1층일 때. 요게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2층 이상의 층에서 되면은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기억하시죠? 자, 1층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그리고 지하층. 만일 지하층에서 불이 난다? 그럼 발화층 및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나머지 지하층.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두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3층에서 화재가 났을 땐 여기니까 발화층 3층, 그리고 그 위에 4개층 4, 5, 6, 7. 됐나요?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선경보 방식이 아니고 반대. 얘가 있다 그랬죠. 일제경보. 자, 일제경보는 층 구분 없이 그 층 전체에 경종을 다 울려주는 거. 네. 자, 86번 볼까요? 자탐 설비 수신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수신기는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신호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P형은 공통신호, R형은 고유신호. 제가 P0, R0.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거고, P형은요, 대형 건물에서 설치하지 않죠. 중소형. R형이 대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 세팅해 가시면 됩니다. 3번, 화재 발생 시 경보장치를 기동하고요.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비에 전원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수신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얘가 전기도 다 뿌려주거든요. 뭐 감지기 전기라던가 발신기 쪽이라던가 전원도 다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단자대라는 게 있거든. 단자대. 그래서 이 단자대에 이제 전선을 꼽아서 저쪽으로 이제 다 전선을 뿌려주는 거예요. 전원을 뿌려주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87번. 87번. 자탐 설비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수신기 중 P형은 고유로, R형은 공통으로. 벌써 틀렸죠. 여러분들, 이 공통신호라는 건 뭐냐면 표시등 공통. 그러니까 표시등을 공통으로 해서 표시등으로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 고유신호라는 건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문자. 그래서 액정이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발신기 구성 요소에는 다이아프램이 있다. 여러분들 이 다이아프램은요, 감지기 쪽에. 자, 세 번째, 중계기는 P형 2급에 사용된다. 아니죠. 중계기는 R형.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설치하죠.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지구 음향장치. 요건 이제 내실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 저 주 음향장치는 관리자만 들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내실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 관리자 외에 일반인들, 그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88번. 자탐 설비 수신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수신기는 AC로 들어와요. 먼저. 그러니까 AC라는 건 우리 돼지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돼지코 꼽아요. 220짜리잖아요. 근데 그 220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수신기 쪽으로. 이게 정류기라는 걸 통해서 DC로 바뀌고요.
그리고 220에서 이게 다운이 돼요. 24V로.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는 누름 버튼 스위치. 여러분, 이 누름 버튼 스위치라는 명칭 자체가 수신기가 아니고 어디? 발신기. 자탐 설비 수신기는 시험 후 복구기는 있고요. 시험,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 시험 종류가 뭐 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공통선시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보면 2번 누름 버튼 스위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발신기에 달려 있습니다. 발신기. 이 발신기 세트라고 하는 데 가보면 여기 위에 위치 표시등이 있고요. 위치 표시등. 그리고 여기에 보통 경종 같은 거 달리고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발신기라는 곳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 발신기가 제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여기에 누름 버튼 스위치. 이게 수동 버튼 스위치. 누름 버튼 스위치. 수동 스위치. 그리고 여기 이제 응답등이라는 게 달리고 위에 얘가 달린다 그랬죠? 전화잭. 맞습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일단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89번. 자탐 설비의 P형 1급 발신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누름 스위치, 전화잭, 응답 램프. 여러분들 다이아프램은 어디 달리는 거라고요? 요 감지기. 자, 저희 90번 보겠습니다. 자탐 설비의 발신기 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걸 얘기한다. 뭐 P형일 땐 수신기로 직접 갈 거고요. R형일 땐 중계기를 거쳐가겠죠. 그렇죠? 2번. P형 2급 발신기는 누름 버튼 기능만 가지고 전화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P형 1급과 P형 2급을 구분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 제품 자체가 P형 2급이라는 것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P형 2급이라는 게 나오면 전화 기능이 없는 발신기다라고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3번. R형 발신기는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 뭔가 이상하죠. R형 발신기? 발신기? R형은 발신기가 없습니다. R형은 수신기가 따로 있죠. R형이라는 수신기가 따로 있고 발신기는 그냥 발신기예요. 1급, 2급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R형 수신기라고 했으면 맞을 수 있는데 4번. 발신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옥 외에 설치하는 것과 옥 내 그리고 방폭 구조를 가진 게 있대요.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폭형, 비방폭형, 방수성 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이 있다. 네,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91번. 자탐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수신기는 화재 시 발신기 또는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 및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설비이며 고유의 신호로 수신하는 P형과 벌써 틀렸죠. 그죠? 공통신호로 수신하는 R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공통이 아니고 고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자, 92번. 감지기가 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감지기라는 건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럼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뭘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지 기능을 하겠죠. 맞습니까? 감지 기능을 해서 결국 이걸 어디다 보내주는 거예요? 수신기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수신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고 신호를 발신해 주기도 하고요. 화재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해 주기도 하고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호를 받는 부분 이름은 수신기죠. 수신기. 그러니까 수신기능은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정답이 2번이고요. 감지기 쪽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이런 거죠. 요거. 열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2번에 가보면 이온 전류가 변하여 작동한다? 이거 연기식 감지기죠.
이온화식. 그러니까 열과 연기 여러분들 두 가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정온식, 보상식 이렇게 해서 제가 열감지기 종류 넣어놨죠. 맞나요?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열기전력 방식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열기전력은 우리가 차동식 스포트형 종류 중에 하나고 공기팽창을 이용한 것은 거기 차동식 스포트형에도 있고 차동식 분포형에도 있어요. 차동식 스포트형에 가보면 공기팽창 방식이라는 게 있고 차동식 분포형에 공기관식이라는 게 있죠. 그 공기관식도 공기팽창을 이용한 겁니다. 공기관의 공기팽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재를 감지하는 거고 넓은 범위 내에서 열효과 누적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건 스포트형보다는 이제 분포형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이온 전류 사용하는 건 누가 봐도 뭐예요? 연기식이죠. 연기식. 연기감지기. 94번. 다음 중 열감지기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 열감지기 종류는 제가 열차 정보라고 해가지고 열에는 그죠? 이런 애가 있다 그랬죠? 차정보가 있다. 차정보. 이온화식이나 또는 이제 광전식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연기죠. 연기. 됐고요. 이거 구분만 잘 하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5번 일시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주방 또는 보일러실은 화재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일시적으로 열이 확 올랐다가 또 평상시에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자, 이럴 때 설치하는 감지기 절대 여기다가 차동식 감지기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뭐? 정온식.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하는. 그래서 정온식 감지기는 거기 회설에 제가 넣어놨는데 일정 온도 이상일 때 동작하는 감지기고 그죠? 자, 차동식 감지기는 이때 동작하는 감지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 상승률 이상일 때 동작하는 감지기 차동식, 일정 온도 정온식. 됐나요? 이 정도 잘 보시고요. 이온화식 같은 경우는 이온 전류 이용한 연기 감지기죠. 얘는 이온 전류 변화. 광전식은 빛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가지고 이제 감지하는 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6번.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감지기는 그랬죠? 자, 광전식밖에 없죠. 97번. 연감지기의 종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이런 건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차동식이냐, 우리가 이제 정온식이냐, 보상식이냐, 이온화식이냐, 광전식이냐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자, 98번 볼까요? 소방 전기시설에 분류해서 자탄 설비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지기 중 광전식은 연기죠. 2번. 감지기 중 이온화식은 연기죠. 3번. 감지기 중 보상식은 열이죠.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네. 자, 99번. 천장 높이가 15m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감지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8에서 15m 이상, 20m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들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8에서 15가 대부분의 이제, 보세요. 연기 감지기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이하게 열 감지기가 딱 하나만 들어가요. 제가 이거 잘 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물어본 건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층고가 높으면 열감지기는 대부분 적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열감지기는 설치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8m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는 게 딱 요거 하나다. 15m 이상부터는 이제 열이 빠지죠. 뭐만 있어 이제? 연기만 있는 거지. 연기만. 그래서 여기가 이온화식, 광전식. 맞습니까? 그리고 연기 복합. 근데 어차피
불꽃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불꽃은 무조건 적응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 가보면 1종일 때만 감도가 그만큼 감도가 좋은 애들. 얘는 1, 2종 다 되고요. 위에는 연기가 1, 2종이 다 되는데 여기는 1종만 돼요. 그리고 20m 이상일 때는 거기 가보면 광전식 중에 아날로그만 된다. 좋은 거. 이런 거 조금 잘 보셔라. 그러니까 15m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한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가보면 불꽃 감지기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불꽃 감지기는 어디서나 다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예요. 불꽃 감지기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00번. 다음 중 경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 음성 등의 방법으로 관계인에게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뭐냐면 대충 설명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비상벨 설비는 항상 자동으로서 건물 내외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벨 설비는요, 우리가 비상경보 설비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근데 비상경보 설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동이 안 된다. 이거 뭘로만 돼요, 이거? 수동으로만 되는 거지, 수동. 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기 가보면 내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는 있죠.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보통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틀린 건 얘입니다. 요거. 자, 세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음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대로 들어가 있죠. 네 번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수신기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그냥 감지기 하나 달아두면 거기서 신호 바로 들어가는 거다. 101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여러분들, 우리 소방의 조작 스위치. 내가 누를 수 있는 조작 스위치는 소방은 다 0.8에서 1.5예요. 바닥으로부터 0.8m,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 두 번째,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해 다이얼링 후 소방 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이얼링이 완료된 후에는 호출은 30초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됩니다.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받아요. 통보를 하고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4번.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이 되고 주전원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셨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102번. 인명비조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그리고 공기호흡기. 휴비조는 뭐예요? 요거는 인명구조기구는 아니죠. 피난구조설비 맞아요. 근데 인명구조기구가 아니죠. 그죠? 103번.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에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전에 설치기준 문제에서 유도등 문제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 유도등 문제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빈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설치기준 문제로는 잘 나왔거든요. 1번.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한다. 맞죠? 그래서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라고 되어 있고요.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문 위에 다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설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또는 바닥면에 설치해도 되고요. 세 번째, 유도 표지죠. 표지는 15예요. 등이 20m입니다. 수평거리가. 아셨죠? 등이 20m고 4번. 삼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면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면 점등되도록 해야 된다. 자, 요즘은 삼선식 설치 안 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선식이라는 건 평상시엔 불이 꺼져 있다가 이제 화재가 나면 불이 들어오는 유도등.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유도등은 이선식. 됐나요? 근데 요즘은 다 이선식으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04번. 유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랑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피랑구 유도등은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맞고요. 3번 봐봐. 복도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 그죠? 그래서 보통 허리춤 아래쪽에 제가 설치한다 그랬죠? 20m 나와 있잖아요. 20m.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게 20m가 보행거리가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 아까 제가 20m가 유도등이라 그랬잖아요. 보행거리 기준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유도표지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m인데 이것도 보행거리 기준이에요. 아셨죠? 제가 아까 보행거리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자, 됐습니다. 자, 이제 104번 보겠습니다. 유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 근데 이 피난구 유도등을요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하 기준이 아니에요. 이상 기준입니다. 3번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보행거리 20m. 자, 유도 표지는 제가 아까 15m라 그랬죠. 여러분들 얘도 보행거리입니다. 하셨죠? 아까 보기에서 지금 아까 전문제 수평거리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로 표현을 해야 돼요. 네 번째, 객석 유도등은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한다. 오케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5번.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및 피난 경로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유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에 설치하는가 그랬어요. 자, 몇 메타입니까? 1.5m. 그지? 방금도 얘기했죠? 자, 106번. 다음은 피난 설비 중 유도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난구 유도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2번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로부터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 문자 및 색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용전원이라는 건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원.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 들어오는 전원이 비상전원. 통로 유도등의 색깔은 녹색 바탕에 백색. 자,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통로 유도등은 이렇고요. 피난구 유도등은 아까도 있었지만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아셨죠? 자,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107번. 객석 유도등의 설치 위치가 아닌 거. 여러분들 객석 유도등은 제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어디에 설치하는지? 통로 바닥벽. 그죠? 기둥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108번. 다음 중 자연급기 기계배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현 방식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1종 기계재현, 2종 기계재현, 3종 기계재현이 있다. 여기가 급기냐, 배기냐 했을 때 1종은 여기가 다 기계. 여기가 기계. 자연. 그죠? 여기가 자연, 여기가 기계. 지금 자연 급기. 기계 100이니까 몇 종이에요? 3종이죠, 3종. 자,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다. 자, 109번. 기계 100이 기계 급기로 이루어지는 재현 방식. 여기네요. 그럼 몇 종 기계 재현이에요? 1종 기계 재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0번. 화재 초기에 이어서 화재실의 내압을 낮추고 연기를 다른 구획으로 누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흡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방연 수직벽이나 접어 올린 청량 등을 병용하는 일반적인 재현 방식은,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우리가 화재실의 내압을 낮추려면 가장 좋은 건 불어넣지 않고요. 바람은 불어넣지 않고 빨리빨리 빼주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람은 불어넣지 않고 빨리빨리 빼주는 방식이 몇 종 제어 방식이냐면 3종 제어 방식 얘기하는 겁니다. 3종. 일반적으로 요거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기계 쪽에서 배출하는 방식. 그죠? 자, 111번. 제연 설비 구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예전엔 요게 조금 나왔었는데 한번 기출로 체크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벽도와 거실은 상호 제연한다.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제곱 이내로 하고 통로상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 길이가 50m 초과하지 아니하고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그리고 지금 여기 가보면 배출측 풍속도 쭉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쭉 가보면 얘가 60m입니다. 60m. 길이 기준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면적은 1000이고 길이는 60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풍속 기준도 맞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12번도 마찬가지. 면적이니까 이게 1000, 길이면 60. 그 정도 보셔라. 113번.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서 제연설비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제연구역이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을 얘기한다. 2번. 제연설비는 특별 피난계단이나 그 부속실을 설치하는데 급기댐퍼로 공기를 넣고 배기댐퍼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를 포함하여 제연. 그래서 배기와 급기 개념이 따로 있다 그랬죠. 3번.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이나 그 부속실은 공기를 과압하거나 방연하는 방식의 제연 설비를 하는데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과압을 배출해 줘야 되는데 얘가 과압을 빼주는 애입니다. 그럼 얘가 동작을 해서 빨리빨리 빼줘야겠죠. 그죠?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네, 4번 읽어보시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기는 조금 내용이 우리 요즘 시험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뒤쪽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송수구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쓰는 거라 그랬어요? 소방관이 쓰는 거라 그랬죠. 여기 숨겨놓으면 될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65mm 쌍구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표지 꼭 설치를 해줘야 되고. 자, 115번도 이것도 참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설치 기준에 가보면 이 배관 구경에 따라서 헤드를 달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32일 때 1개, 뭐 40일 때 2개, 50일 때 3개, 4개에서 5개일 때 65, 그리고 6개 이상일 때 10개 이하일 때 80 이런 식으로.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라고 했을 때 4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65mm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4개에서 5개. 이게 잘못됐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116번. 지하구의 연소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연소 방지 전용 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이름이 뭐였죠? 연소 방지.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로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뒤쪽에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이라고 해서 한 70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걔를 또 80개 정도 들어가 있죠? 네. 한번 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재난관리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